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연말연시 집콕 문화생활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무료 도서 증정 60권 이벤트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염치가 당신의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지은이는 이주연, 이음, 발행은 해피북스2유입니다. 이 책은 무료 도서 협찬을 받았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간단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10분께 무료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참여 기간은 1월 3일부터 1월 4일까지. 지금까지 무료 도서 증정 이벤트에 3번 이상 응모했는데 한 번도 당첨이 되지 않은 구독자분들은 3번 이상 응모했다고 댓글 남겨주세요. 우선적으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치의 사전적 정의는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인데요. 우리 사회는 지도층 인사부터 정치인, 공무원, 연예인, 기성세대까지 자신의 욕망을 누르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오르내리는 단어 염치, 왜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고 했을까요? 저자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다양한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만났습니다. 충무로에 위치한 5,000원짜리 백반집 사장님은 힘든 사정 뻔히 아는데 밥값을 올리지 않는다고 했고, 단골 미용실 원장은 눈탱이 쳐서 돈 안 벌어도 된다. 즉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전염되기도 하는데요. 가수 아이유의 선행에 영향을 받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팬들이 지갑을 열어 그의 마음을 잊는 것으로 한 사람의 염치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또 그로 인해 자신도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어떤 양형 이유의 저자이자 현직 판사인 박주영, NGO 길스토리 대표이자 배우인 김남길, 정신과 전문의이자 작가인 문효환, 심리학자 김태영, 역사학자 이덕일 등 여러 사람들에게 염치에 대해 질문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한 시인 윤동주, 요리연구가 백종원, 친일문학론 저자 임종구, 가수 아이유, 풍우나 최영국의 삶에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조사를 한 후 저자는 확신에 찬 결론을 내립니다. 염치가 당신의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당신의 염치가 고맙습니다. 감사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 염치가 푸대접 받는 시대라지만 6개월 동안 염치를 두고 씨름하다 보니 보였다. 당신이 염치 있음을, 그 염치 있음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버팀목임을 말이다. 염치를 탐구하는 건 힘 있는 자들의 적나라한 위선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염치 없게 느껴졌다. 사회가 위약으로 치닫는 게 아닐까? 우리 사회가 염치가 남아있는 것일까? 궁금했다. 그렇게 들여다본 염치는 단어 뜻에서부터 편견을 깼다.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국어사전에 정의된 염치다. 참 좋은 말이었다. 부끄러움이라는 마음을 알아채는 한 단계 더 들어간 마음이 염치였다. 내 마음에 대한 자각이다. 염치의 염에 살핌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배웠다. 나의 부끄러움을 살폈기에 반성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며 그 향상성으로 눈에 띄지 않는 진보가 이루어짐을 알게 됐다. 그래서 염치 있는 당신이 고맙다. 어느 날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할머니가 타고 계셨다. 마스크를 쓴 나를 보더니 그제야 생각났다는 듯 할머니는 손을 입가에 가져가며 아, 마스크를 안 가져왔네 라며 혼잣말을 하셨다. 듣는 나를 의식한 말이다. 알 듯 모를 듯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상대가 나를 불편하게 여길까봐 나오는 은연중에 몸짓, 그것이 염치였다. 할머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로 올라가셨다. 코로나19 시대 당신 입과 코를 막고 있는 그 마스크가 우리의 염치다. 마스크에는 타인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겠다는 불안과 혹여 있을지 모를 나의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겠다는 선의가 뒤섞여 있다. 나로 인해 N차 감염이 진행될 수 있다는 공포도 혼재한다. 인중이 축축해지고 들숨과 날숨이 불편하고 내 구취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나 하나쯤이야 라는 가벼움을 염치가 밀어냈음을 의미한다. 코로나19 감염자들은 상상 이상의 호된 투병을 거치며 마스크 쓸 걸 후회한다고 한다. 그렇다. 염치 있게 산다는 건 당신 스스로에게도 좋다. 염치가 당신을 지킨다. 모두가 각자 도생하기 바쁘다지만 그렇게 개개인이 버티기엔 염치 있게 사는 게 낫다. 그래서 마스크를 쓴 당신이 고맙다. 100명 중 98명은 염치가 있다. 물론 100명에 1명쯤은 염치가 없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능동적으로 염치를 행하는 사람이다. 눈에 보이는 친절을 베풀고 기부하고 선뜻 도움을 건넨다. 나머지 98명은 타인의 기억에 남지 않게 스쳐 지나간다. 지하철, 버스, 광장에서 익명의 다수 속 누군가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았다는 건 최소한의 염치를 지켰다는 이야기다. 염치는 대개 없다와 조우하기에 염치 없음에 더 익숙할 뿐이다. 황당한 뉴스의 주인공은 거의 염치 없는 이들이라 그렇다. 직업과 동선을 속여 코로나19 7차 감염을 일으킨 학원 강사에게는 부끄러운 짓을 왜 하냐는 질타가 쏟아진다. 회의를 하다가 내가 누군지 아냐며 물컵을 던지는 이들도 염치 없긴 매한가지다. 뉴스는 그 염치 없음을 비춘다. 매일매일 나와 너의 선을 지키려는 우리의 염치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조별과제에서 무임승차하지 않기 위해 밤잠을 줄이는 당신의 이야기가 옆자리에 앉은 이와 닿을까 다리를 모으고 우산을 접어둔 당신의 이야기가 지금은 지하철 아니니 내려서 전화할게 라며 조용히 전화를 끄는 당신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지 않을 뿐이다.
당신이 그 98명이다. 그래서 당신의 염치는 귀하다. 대부분은 염치를 지키고 산다. 서울여자대학교 학생 15명과 염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그 자리에서도 지하철 이야기가 나왔다. 지하철로 통학하는 그 학생은 학교까지 오는데 2시간 30분이 걸린다고 했다. 평소 그는 지팡이를 짚고 오시거나 불편해 보이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먼저 일어나서 자리를 안내해 드린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제 무릎을 톡톡 쳐요. 그래서 봤더니 나와라, 젊은 애가 왜 앉아있냐는 식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자리를 비켜드렸는데 고맙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하게. 이럴 때는 기분이 상하죠. 염치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손을 드는 학생이 여럿 있었다. 친구의 경험담을 전하면서 그 학생은 매우 빡쳤다고 했다. 지하철에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했더니 어떤 아저씨가 홀딱 와서 앉았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다. 어떤 중년 아주머니 이야기도 빡치게 만들었다고 했다. 피곤했던 친구가 잠을 자다 내릴 때가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그 친구는 참 살가운 음성을 들었다. 학생, 다음부터는 자지 마. 학생들 사이에서 탄식이 나왔다. 눈물. 앞서 무릎 톡톡 이야기를 전했던 학생이 다시 말을 받았다. 그는 사회 전반적으로 염치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 저도 염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어르신에게는 당연히 양보해 드리는 게 맞죠. 제 무릎을 톡톡 쳤을 때 그 어르신 입장에서는 제가 염치 없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내가 항상 옳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 저를 봤을 때 제 왜 저렇게 염치 없는 행동을 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5개 정도 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다. 저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다른 학생의 마음을 찔렀다. 그는 나는 누가 길 가다 물어보면 되게 친절하게 답해주는 사람이었다며 말을 꺼냈다. 그런데 제가 염치 없다고 느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그 학생 입에서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조금 나를 돌아봐야 하잖아요. 돌아봐야 하는데 돌아보려면 서 있어야 하잖아요. 서 있거나 뒤로 가거나.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길을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수업에 늦으면 학점이 깎이니까. 울먹이면서 학생은 말했다. 그래서 알려드리지 못했어요. 사실 한 번만 사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막 뛰어가는데 할머니를 못 보겠더라고요. 계속 미안한 거예요. 이보다 염치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선악은 사과처럼 딱 쪼개질 수 없다. 선같이 보여도 그 안에 악이 있을 수 있고 다 잘못한 것처럼 보여도 잘한 것도 섞여 있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만은 아는 그 선악과를 쪼개보고 때로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찔린다고.
그 찌르르함에 할머니를 차마 볼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염치다. 그래서 염치의 사전적 정의에서 말하는 체면은 남에게만 보이는 얼굴을 뜻하지 않는다. 자신에게만 보이는 그 민낯을 포함한다. 배우 유아인 씨가 그 생김새를 잘 표현한 적이 있다. 욕심과 양심. 그의 옆에 도올 김용옥 교수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은 KBS 1 도올아인 오방간다에서 윤동주의 삶을 돌아보며 부끄러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유아인 씨가 자신이 과거에 쓴 글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가 자주 떨렸다. 학교 근처에는 대단지 임대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었다. 거기에 사는 키가 작고 눈에 띄게 까무잡잡한 아이가 한 반에 있었는데 뒷머리에 새집을 얹고 굳이 맨 앞줄에 앉아서 매일같이 아이들의 비웃음을 샀다. 풍족한 가정 환경이 못 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머리를 감지 못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온전히 그 아이의 지저분한 성격 탓이라고 여겼다. 말수가 적고 공부도 못하고 씻지도 않고 학교에 오는 사회부적격의 아이. 그런 것들은 자각 없는 중학교 남자애들을 폭도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 아이는 쉬는 시간을 친구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레슬링 상대가 되거나 운이 좋으면 엎드려 있는 것으로 보냈다. 나는 친구들과 어울려 시답잖은 농담을 주고받다 힐끔힐끔 그 아이를 쳐다보는 것으로 자신의 방조를 면책하고 위로했다. 나는 너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심지어 이렇게 널 동정하고 걱정하기도 해. 다수에 속하는 것은 어떤 사회에서나 기본적인 안정과 편의를 보장한다. 모두에게 익숙하고 한가로운 그 시간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끔찍했을지를 생각하면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편안함을 누렸고 안심했다. 또 다른 쉬는 시간, 그 아이는 반에서 힘 좀 쓴다는 괴팍한 놈의 레슬링 상대가 되어 이리저리 쥐어터지다가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폭행이라는 게 맞을까? 무튼 가해 학생은 119를 부르기도 전에 그 아이를 협박했고 반의 모든 아이들이 가담하여 그 일을 은폐했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았다. 선생도 시건방을 떨던 나도 성가신 일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그 아이는 멀쩡히 복도를 걷다 넘어져 오른쪽 팔에 한 달이나 깁스를 하고 다닌 것뿐이다. 필기를 대신해주는 친구도 밥을 떠먹여주는 친구도 없었다. 나는 여전히 다수에 속했다. 말 그대로 방송에서 그날 유아인 씨는 양심 고백을 했다. 욕심도 고백했다. 그는 지갑은 좀 더 두둑했으면 좋겠고 더 비싼 옷을 입었으면 좋겠고 외식이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동물적 본성이다. 그런 본성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게 또한 사람이다. 배우 유아인 씨의 말이 이어졌다. 그는 그때나 지금이나 성가신 일들은 나를 피해갔으면 한다고 했다. 적당히 넘어가자는 마음이 들 때가 사실 많다면서도 또 그런 마음이 날 편하게 하지 않는다고 했다. 찔린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얼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앞에서 나는 15년씩이나 연기한 배우씩이나 되면서 왜 이걸 읽으면서 목소리가 떨려야 하나?
그런 게 또 민망하고 사사건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남들 앞에 서면 민망하고 그런데도 저는 왜 이렇게 서는 걸까요? 왜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그냥 더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게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나를 버티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날 죽이고 싶지 않아서 내가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은 멀끔해도 내 마음에 묻은 여드름 100개쯤 난 그런 애처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싶지 않은 거울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양심, 어질 양자를 쓰는 너그럽고 착한 마음이 향하는 상대는 주로 남이다. 부모님, 친구, 동료에게 향하는 그 마음은 처음 보는 할머니, TV 화면에 나오는 배고픈 아이들에게 향하기도 한다. 그리고 약자에게 약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 찔리기도 한다. 요한 씨는 방송에서 그 친구에게 내 방식대로 사과할 수 있다면 저 깊숙이 남은 영웅 심리 같은 것으로 소수에 파고들어가 조금은 피곤한 삶의 짐을 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마음 양심을 가리켜 맹자는 측은지심이라고 했다. 그리고 인간은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착한 마음을 타고났다고 했다. 반대로 성악설의 거드 순자는 인간은 무언가를 탐내는 마음을 타고났다고 했다. 그 욕심을 멋대로 부리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들 말대로 인간은 이기적이기도 하고 이타적이기도 하다. 분명한 점은 욕심과 양심 사이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는 마음이 바로 염치란 것이다.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양심의 무게는 가벼워지기 마련이다. 그 불균형이 심각한 경우를 두고 모렴치라 한다. 파렴치라고 한다. 무치라는 말도 있다. 아예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을 두고 낚아주기 두껍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다. 자신의 욕심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면 염치가 없는 것이다. 자신의 양심에 찔려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염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염치는 전염된다. 자화상 울산지방법원 박주영 부장판사와 염치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오마이뉴스를 통해 그 이야기를 내보내고 독자 반응이 궁금해 댓글을 읽어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다 딱 멈췄다.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서 염치가 무슨. 마치 귀에 대고 말하는 듯했다. 또 누군가의 댓글에도 한참 머물렀다. 지금 이 시대는 모렴치 시대 아니야? 고 했다. 그래 보인다. 뉴스만 보면 모름치하고 파렴치하고 후안부치한 일이 부지기수다. 전두환 전 대통령만 봐도 그렇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두고 파렴치하다고 했던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세상을 떠나면서 통장에 한 푼도 없었던 사람에게 유품이라고는 달아빠진 양복과 이부자리, 책상 2개 정도가 전부였다는 이에게 그가 할 말은 아니지 않나. 23년이 넘도록 1,000억 원 이상 넘는 추징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이 말이다. 이 하나만 봐도 모렴치 시대인 것 같다. 미쳐 돌아가는 세상으로 보인다. 게다가 살아내기 참 팍팍한 세상 아닌가. 훌륭한 스펙을 갖고 있어도 취직이 어렵다고 한다. 청년 실업자가 많다.
결혼을 하기 어렵고 아기도 낳기 어려운 세상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세상을 스스로 버린다. 하루에 37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또 그들의 부모는 부모대로, 결혼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모두 삶을 살아내기 힘들다. 그러니 대체 무슨 염치인가? 그런데 아닌 것 같다. 앞서 소개했던 도라인 오방간다 제작진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 살아가는데 염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응답자 중 99.2%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모렴치 시대라면 나올 수 없는 숫자다. 다시 지하철을 떠올려 봐도 미쳐 돌아가는 세상 아니다. 그 복잡복잡한 공간 안에서도 열의 아홉은 나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 그 덕분에 학교를 갈 수 있고 직장도 갈 수 있는 거다. 앉으면 앉은 사람대로, 서 있는 사람은 서 있는 사람대로 그저 세상의 진동에 따라 흔들리고 있을 뿐이다. 지하철은 그런 곳이다. 인간 사회를 지키는 질서의 바탕에 염치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다. 전염. 2015년 가을이었다. 국내 한 유명 커뮤니티에 부산 땡땡 아파트 갑질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진 2장이 함께 있었다. 경비원으로 보이는 사람의 자세는 그야말로 공손했다. 양손을 허벅지에 붙인 전형적인 차렷 자세. 그 상태로 그는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런 인사를 받고 있었다. 교복 차림에 가방을 맨 채였다. 게시자의 글은 단 3문장. 그는 약 2달 전부터 나이 많은 경비 할아버지들이 출근하는 주민들에게 인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다른 아파트는 출근 시간에 경비가 서서 인사하던데 우리는 왜 시키지 않았느냐는 몇몇 주민의 지속적인 항의가 있었다고 했다. 그에 따라 대표의 지시사항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문장을 통해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런 상식 밖의 갑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짧은 글에 수백 개의 답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화를 냈다. 천한 짓이라고 했다.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 미쳐 돌아간다고도 했다. 오색빛깔 GX이란 격렬한 표현도 눈에 띄었다. 그중 어떤 이는 여기 사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쪽팔려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몰랐던 게 더 쪽팔리다고 했다. 누군가도 이런 댓글을 남겼다. 부끄럽다, 진짜.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인증 댓글이 출연했다. 다음 날 아침 곧장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더 많은 사람이 화를 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해당 커뮤니티에 부산갑질 논란 아파트 백이동 엘리베이터에 붙은 학생글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다시 올라왔다. 누군가 학생이 붙인 대자보를 촬영해 올린 것이었다. 그 글에는 누군가의 잘못에 화를 내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안녕하세요. 백이동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갈 때 항상 지하 2층 주차장을 통해 지하철로 가는데 얼마 전부터 경비 아저씨들께서 아침마다 통로 앞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보다 한참 어린 저는 당연히 경비 아저씨 앞을 지날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고 갑자기 그런 일이 시작된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뭔가 죄스러운 마음으로 그저 그분들께 90도로 인사드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우리 아파트의 이러한 형태에 관련한 글이 이슈가 되어 읽어보니 아파트 대표회에서 몇몇 분들이 왜 우리 아파트는 출근 시간에 경비가 인사하지 않느냐고 지속적으로 컴플레인을 걸어 이러한 일이 시작되었다고 하더군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일이 제가 사는 곳에서 일어난 것도 부끄럽고 이러한 문제가 온라인에서 이슈가 되기 전까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스스로도 부끄럽습니다. 기사로만 보던 갑질이 우리 아파트에서도 일어난 줄은 정말 몰랐네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이 안건을 제시하셨다는 분들은 본인의 부모님께서 이런 일을 겪으시면 기분이 어떨지, 본인의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이 아니라 해도 경비 아저씨들이 아침마다 나와서 사람들에게 인사하시는 일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고했다.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존중하면 됩니다. 부탁도 남겼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학생은 당당했다. 11월 12일 목요일에 자체 수거하도록 하겠다면서 상업적 광고를 목적으로 한 자료가 아니니 가능하다면 강제로 수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덧붙였다. 그 학생의 모습을 상상해봤다. 자신의 글을 출력한 큼지막한 종이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들어섰을 것이다. 혼자였을까? 누가 함께 있었을까? 백이동에서 나오는 길에 붙였을까?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붙였을까? 그의 방에 있는 프린터로는 그렇게 크게 인쇄할 수 없었을 수도 있다. 앞서 대형 출력 인쇄소를 들렀을지도 모른다. 그전에는 글을 썼을 것이고 또 그전에는 컴퓨터를 켰을지 모른다. 지렛대. 컴퓨터를 켜기 전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앞서 그 학생의 마음 또한 이 일을 접한 많은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화가 났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이러한 문제가 이슈되기 전까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자신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용기로 바꿨다. 안녕하세요로 시작하는 그의 글에서 씩씩하고 굳센 기운이 느껴지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그 기운은 퇴근길 엘리베이터에서 이 글을 접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 백이동 학생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그는 허락받지 않고 글을 올려 용기 있는 학생에게 또 한 번 미안하다고 했고, 다음에는 어른들의 죄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남겼다. 학생의 염치, 부끄러움을 아는 그 마음이 어른에게 옮아갔고 사진을 찍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행위로 다시 이어졌다. 비슷한 일이 2019년 연말에도 있었다. 역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아파트 관리소장 명의로 배송 관련 수레 사용을 금지한다. 수레 사용으로 인한 소음으로 입주민이 고통받고 있다는 안내문이 아파트 게시판에 붙었다. 그러자 누군가 항의했다. 10층은 그대로 수레 사용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민호님이라고 포스트잇에 적어 안내문 위에 붙였다. 이를 보고 또 다른 누군가가 용기를 냈다. 전 괜찮던데요. 수레 소음 상관없습니다. 어린이도 용기를 냈다. 초등학생이에요. 함께 사는 공동주택이라고 배웠어요. 이제까지 수레 소리로 불편한 적 없었어요. 택배 아저씨 정말 고생 많으신데 힘들게 하지 마세요. That's okay.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뉴스에는 이런 댓글도 있었다. 역시 조용한 대다수는 정상인데 시끄러운 소수가 늘 난리친다. 조용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한마디씩만 보태주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고 했다. 그래도 생각 제대로 박힌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정신 나간 몇몇 미꾸라지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거야. 맞아, 그거야. 라고 소감을 남긴 사람도 있었다. 맞다, 그거다. 대부분의 사람은 염치를 지키고 산다. 다만 너무나 당연하기에 도드라지지 않을 뿐이다. 각자 나름대로 욕심과 양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양심의 무게추를 올리면 거기에 또 반응한다. 그렇게 인간 사이는 지켜졌고 또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갔다. 당신의 염치는 귀하다. 조선왕조실록에 2067번 등장한 염치. 국사편찬위원회가 만든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에서 염치를 검색해봤다. 국역본 검색 결과 2067번이나 등장했다. 예의 염치는 나라의 사유이니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된다. 태종 10년 1410년. 예의 염치에서 예는 예절, 의는 의리, 염은 청렴, 그리고 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태도를 각각 뜻한다. 더불어 사유란 중국 춘추시대 관자에 등장하는 말이다. 나라에는 네 별이 뼈대가 있는데 한 별이가 끊어지면 기울고 두 별이가 끊어지면 위태하고 세 별이가 끊어지면 전복되고 네 별이가 끊어지면 멸절된다고 했다. 예의 염치가 없으면 나라까지 멸망할 수 있다는 경고가 158차례나 나타났다. 조선의 시대 정신은 염치라고 하기 충분했다. 염치를 사람됨의 기본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게 만드는 대목도 여러 있었다. 선비된 자가 염치가 없다면 그 다음은 볼 것도 없다. 성종 15년 1484. 염치가 있는 사람을 이미 기용할 수 없다면 기용된 사람들은 반드시 염치가 없는 무리들일 것. 광해직이년 1608. 예의 염치 사유가 없사오면 사람이라 이룰 수 없다. 세종 23년 1441. 오죽하면 사람도 아니라 했을까. 사람과 사람이라 이를 수 없는 경우를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는지도 실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실록에서 염치와 함께 가장 많이 따라다니는 단어, 바로 욕심 또는 욕망이다. 사람에겐 욕심이 있으므로 그것을 막지 아니하면 반드시 예를 버리고 의를 업신여기게 되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져 못할 일이 없게 됩니다. 중종 33년 1538. 염치를 숭상하여 풍속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마음을 기르는 것은 욕심을 적게 하는 것이 제일이다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욕심을 적게 한다는 것은 바로 청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조 34년 1601.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욕망을 지니고 있지만 이를 그대로 펼쳐놓지는 않는다. 성욕, 식욕, 물욕 등을 때와 장소 가릴 것 없이 내보이는 것은 부끄러움을 몰라서 나오는 행동이다. 가감없이 욕망을 발산하는 것은 동물에 가깝다. 부끄러움을 알면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게 된다. 인간은 타인의 영역을 인정하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며 그 안에서 합의된 질서를 만들어가는 존재다.
그들은 그래서 염치를 기르면 욕망을 절제할 수 있다고 말하고 또 말했다. 중종은 신하들에게 염치를 숭상하지 않으면 탐욕의 풍습이 날로 번져서 백성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중종 36년 1540일라고 단단히 일렀다. 조선의 문신 이명은은 숙종에게 조정을 바르게 하려면 예양, 예의를 지켜 사양함을 존숭, 높게 받들어 숭배하고 염치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예양을 존숭하면 조급하게 출세하려는 것이 그치고 염치를 갈고 닦으면 탐욕스러움이 그칠 것. 숙종 4년 1678이라고 간언했다. 염치는 욕망의 억제제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눈치다. 욕망을 발현하거나 억제하는 과정에서 남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행위다. 누군가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눈치를 본다. 염치가 있고 눈치가 있는 사람은 정도를 벗어나는 행동을 스스로 규제한다. 이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에는 하나의 규범이 형성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